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전개될지 자세한 소식을 스포츠연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오전 또 경찰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 씨는 얼마 전 이 피해자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와 만난 고영욱 씨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간 후 술을 마시도록 권유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 씨는 지난 4월 5일에도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으로 지내자고 한 다음에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후 간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오늘 오전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영욱 씨는 현재 이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고영욱 씨는 어제 오전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네. 고영욱 씨는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폐를 끼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오늘 땐 후 심적으로 혼란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여러분께 먼저 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아 부족하게나마 이렇게 글을 쓴다. 현재 인간으로서 너무나 참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 팬 여러분과 저를 믿고 사랑해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대중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사실 미성년자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네. 이제 혐의 사실이 참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욱 씨는 이런 언론을 통해 나온 사실과 실제 사실은 좀 다르다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는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고소인과 일어난 모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대중에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입증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소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것만큼 자신은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고영욱 씨는 그를 통해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강간죄의 성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 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 씨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서로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는 지난달 30일 사건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정황에 따라 강간죄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5일 사건은 강간죄로 결론짓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닷새 동안 고영욱 씨와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았고 협박이나 폭행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30일 사건의 강간죄 성립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강간죄가 입증되려면 폭행으로 인한 외상, 협박에 의한 정신적 피해 등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정황이라는 애매한 잣대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피해자가 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금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는 18세로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일 때는 소치와 여부에 따라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는 이죠. 또한 해당 법률은 13세와 18세로 또 한 번 구분되는데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유죄로 판결되면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고영욱 씨가 성관계는 가졌으나 협박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또 고영욱 씨가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고영욱 씨는 현재 MBC 세바퀴, 그리고 엠넷 음악의 신, 스토리온 김원희의 맞수다와 종편 채널 TV조선의 노코멘트 등 4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영욱 씨의 출연 분량을 모두 편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바퀴와 맞수다 측이 가장 먼저 통편집을 결정했는데요. 각각 12일과 11일 방송을 앞두고 있어 편집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본 방송에서 고영욱 씨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맞수다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정 패널인 고영욱 씨의 전격 하차를 결정했고요. 세바퀴와 음악인 신에는 고정 출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고영욱 씨를 출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아직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섣부를 수 있겠지만요. 사건이 매듭지어지고 난 이후에 고영욱 씨가 방송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예, 사실 현재까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의 경우 사실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 국민정서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성인 남녀 간의 문제였다면 사생활 혹은 도덕성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와 성인 남성의 일은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반감을 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이 마무리되고 고영욱 씨가 죗값을 치르더라도 자숙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아직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쪽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좀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